안녕하세요. 빠바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칫국부터 마시면 뭔가 탈이 일어나기는 분명한 사실이죠. 처음부터 가오를 엄청나게 잡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네요. 이거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한 분위기죠. 지금 살짝 오름세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 대출 영향이 크죠. 그리고 대부분 소형, 저가 거래가 주를 이루면서 거래량 늘어버린 거고,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중대형 평수의 거래가 안 나와. 근데 이런 반짝하는 불씨에 온 허파가 뒤집어지듯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불로 확산될 것도 아니고, 자체 숯에 남아있는 불씨가 거의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 눈이 따가울 정도의 연기만 가득 들어 마시고 다시 들어눕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은 다음 달 7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니 너무 쫓기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궤적은 그냥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의 지금 분위기를 그대로 답습한 듯한 바로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지금 지난주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나서 사달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뭔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울려 퍼져야 하는데 웬걸 초장부터 지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유럽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국채금리가 다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논리상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국채금리는 내려가야 되죠. 근데 이게 금리를 눌러놔도 국채금리가 다시 살아나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일 미국 국채금리가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중앙은행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오르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번에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금융심리,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신호로 전혀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조심조심 하산하다가 실족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온 건데, 이걸 시장에선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그냥 무늬만 금리 인하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정말 소폭의 금리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0.25% 내렸습니다. 거의 표도 안 날 만큼의 그냥 상징적인 수준의 포인트를 찍은 건데, 그러니 ECB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움직임 얼마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죠. 유럽 10년물 국채는 이태리가 급강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3.8% 선까지 치고 올라왔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독일은 2.5% 정도를 찍었어요. 독일은 단기 국채 2년물이 3%를 뚫었네요. 이렇게 유럽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물가 불안정 요소가 커질 것이라는 선제 지표가 나온 거고, 계속적인 물가 지표가 지금 2%대인데 이게 만약 3%대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되면 유럽은 그대로 비상이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기 있게 기준금리 내렸지만 지금 초반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인플레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유럽 중앙은행은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 쪽으로 틀어버리는, 이건 인하 쪽 피벗이 아니라 인상 쪽 피벗으로 전환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정말 지표를 그런 심리대로 옮겨가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것인가를 한국 부동산이 뼈저리게 느껴야죠. 유럽 중앙은행 행보와 지금 한국 부동산은 이런 점에서 너무 교집합적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죠. 빨리 집값을 올려서 침체된 국면을 부양해보자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 지표를 무시한 채 심리적인 지표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잠시 잠깐의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뒤로 빠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상황은 극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올라온 미국 국채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벌써 3.5%가 올랐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지난주 나락으로 가던 국채금리 수준이
10년물이 4.5%에 가까워지고 있고 단기 2년물은 4.9%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 동별로 금리 상황을 꽉 묶어놓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물가가 들어올리는 인플레 상황이 뭐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고, 아니 그렇게 경제가 좋다는 미국도 지금 이렇게 초긴장 상황에 있는데 경제가 지금 나락가고 있는 유럽이 무슨 배짱으로 금리를 내렸는지 아무리 봄이 왔다고 선포한 건 좋은데 지금 뭐 살을 내는 금융 삭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선 그리 위로가 되는 소식이 되지 못하니 당연히 뭐 국채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한국의 부동산 역시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의 시그널이 그대로 뭐 전이될까봐 노심초사. 여전히 한국 물가도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게 다시 3%대로 올라설 기미가 농후해서 좀처럼 잡히지 않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4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서울 집값 분위기, 다음 달부터 다시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 아주 큽니다. 일단 미국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절대 안 할 겁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화력 지원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거 적당히 입을 털어주면 자동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는 온기가 퍼지는 건 지난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이 뭐 어마무시하게 종목별로 오르는 걸 보면서 목격을 했죠. 이건 그냥 너무 쉬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굳이 뭐 금리를 현실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월가 대표은행인 시티에서도 이런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 2024년은 동결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인상적으로 한번 턴을 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워낙 미국 고용지표가 거의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어서 뭐 연준이 금리를 움직일 여력이 전혀 없죠. 뭔가 경기가 침체되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를 살짝 내려서 부양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 지표는 뭐 그냥 꼼짝마죠. 늘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고용 지표도 뭐 거의 10만 개를 넘어서는 시장 예상치를 그냥 한 번에 박살내는 양상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금리 상황은 아무리 봄날 운운해도 개운치 않은 거예요. 유럽이 이런 선례를 그대로 보여준 거고 섣불리 금리 움직이면 그냥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디스해가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미 연준으로서는 뭐 아주 넉넉한 여유가 있는 거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 게다가 주식시장을 향해서 아주 온화한 멘트까지 쳐줄 겁니다. 그러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은 한은의 고금리 자물통이 열릴 김이 뭐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거래량이 추세적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 하는데 솔직히 뭐 지금 4천 건의 거래치고는 너무 소박해 보이죠. 그리고 3천 건 뚫었다는 4천 건 선상에서의 거래 추세도 이게 그냥 평평한 궤적을 가지고 있어서 수직으로 올라서는 모습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로 거래량이 튀었다는 말을 하기에는 정책 대출 물고 들어온 수요가 거래량 증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묻어서 나오는 거고 5월까지 추세적으로는 4천 건까지 갈 수 있으나 문제는 6월 이후죠. 이게 지금 161건 선상에 머물고 있어서 이제 다음 달 7월부터 상당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축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죠. 뭐 일단 10만 건이 기준선이 되는데 미분양 물량이 10만 선을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근데 이 속도는 이달 4만 가구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냥 그 수치에 도달하는 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듯 보입니다. 2021년 1차 폭락 시기에 미분양 수준은 4만에서 5만 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때 집값이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만 건 수준이라는 건 예사롭지가 않죠. 특히 이번 달을 시작으로 분양 물량이 고분양가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7만 가구 미분양은 곧바로 10만 건 수준까지 급속도로 밀어올릴 가능성 높습니다. 신축은 이미 이렇게 쌓이는 미분양 물량으로 자금 회전이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지표가 말해주듯이 미분양 대비 집값 수준에 상저하고 해선 1차 폭락 시기 때보다 더 심각한 미분양 물량이라 아주 극적인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축시장은 경매 물건이 뭐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최고의 고점을 찍고 있는데 경매 진행 건수가 18,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죠. 지난달과 비교해서 거의 뭐 수직으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이터를 하는데 이건 그대로 물건 자체가 한계 차주, 그러니까 빚을 도저히 못 갚아서 그냥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신기한 것은 알짜 매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남, 압구정, 명동 등등.
그냥 그대로 노른자 입지에 있는 물건들 중에 자금이 기본적으로 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당연히 경매 시장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명확하고, 이런 분위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경매 분위기라 하죠. 경매를 직접 담당하는 분들조차도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경우는 꾸준하게 매월 300건씩 찍고 있고, 이것도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 하죠. 아파트 값 올라가는데 경매 물건이 이렇게까지 쏟아진다는 건 앞으로 집값 자체가 어떤 운명을 보여줄지가 고스란히 경매 시장에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핵심 지역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비강남권 물건들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역시 금리 부분이 렉이 딱 걸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의 본자는 그대로 미국, 올해를 지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기대할 단 1%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라는 얘기. 상황이 뭐 이러하니까 당연히 다음 달부터 국내에선 스트레스 DSR이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뭐 25% 가산금리가 적용이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50% 가산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출을 낼 수 있는 파이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단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엄청나게 좁아진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은행 주담대에 제한이 되었던 영역이 더욱 확대가 돼서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까지 연계가 돼서 더욱 대출을 내기가 힘들어지는 추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7월이 분기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 확실히 줄고, 그리고 1억 소득 차주 역시도 확실히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장에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겪을 건데,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것, 이 개미들이 기본 동학개미라는 이미지가 많이 퇴색돼 있죠. 한국 주식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국장에서 손절하고 서학개미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 보유액이 800억 달러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요. 당연히 뭐 국내 코스피 시장 더욱 썰렁해질 전망이고요.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면서 유동성은 뭐 더 쪼그라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외인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국내 개미들도 빠져나가면 코스피는 다시 2500선 아래로 훅 떨어질 가능성 아주 많아집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간다는 것도 더 이상 반짝 집값 상승을 보이려 했던 모습도 버티지를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죠. 주식과 부동산은 요즘 뭐 같이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대로 미리 재현을 해주는 면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곡점은 7월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고, 거의 피크는 8, 9월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단도리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그렇게 서두르다 박살이 나고 있네요. 유럽이 금리 인하한 대가를 아마 톡톡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누른 이유도 물가인데,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통화 가치의 하락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산 시장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달러 빼고는 모든 통화의 가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로 가는데, 금리 인상에도 부족할 판에 이런 판단 미스 고스란히 국내 부동산에서도 재현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